서울 동부구치소는 어쩌다가 조금 전 뉴스 속보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전 발표된 것까지 포함해서 792명이 나왔습니다.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일시설, 그것도 국가가 관리하는 법무부 관리 소관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함께 보시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최악 감염 동부구치소, 이제는 사망자까지. 11월 27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12월 5일에서 14일 법무부가 확진자 접촉 일부 수용자만 검사하고 격리 수용. 전수조사가 저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KF. 18일 첫 확진자 발생 3주 뒤에서야 매우 늦은 시점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추가 확진자 185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는 775명, 조금 전 방송 직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까지 반영하면 792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지난 27일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씨가 감염기 치료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왜 법무부가 이 동부구치소 코로나19에 소위 손을 놓고 있었느냐. 많은 조가신문들과 전문가들이 오늘 비판을 하는 대목인데 일단은 저희가 간략하게 동부구치소에서 무슨 일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시점을 짚어봤잖아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법무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건 맞습니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27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 마스크를 제공했다.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때부터 빠르게 과연 이 동부구치소 자체가 굉장히 산밀 환경인 거죠. 밀폐되어 있고 밀접하게 접촉해 있고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구분할지 밀접 접촉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따로 배치를 할지 그리고 나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지난달 27일 날 나온 이후에 3주 만인 이달 18일 날 처음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밀접 접촉자들에게 충분히 바이러스가 퍼진 다음에야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대규모 단일시설로는 최악의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제 밀접 접촉자 그리고 비접촉자를 구분해서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은 밀접 접촉자와 수용자들이 같이 그것도 아까 전에 수용자가 지금 한 방에 8명씩 있다. 지금 5인실까지 있는데 8명이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구치소가 한 언론에서는 거의 바이러스의 배양실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정부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는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법무부가 너무 이 사태를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욱이 법무부 국가가 관리해야 할 교정시설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집단으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K-방역의 어두운 그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동부구치소 안에서 급격하게 확진되던 시점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 집중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면서 윤 총장 징계에만 너무 법무부가 골몰했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첫 확진자가 나오고 3주 뒤에서야 그제서야 전수조사를 했냐라는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했는데 서울시가 송파구가요. 향후 추이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 이거는 서울시랑 송파구 탓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4개 기관이 충분히 협의 거친 사항이다. 법무부가 왜 어째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지자체와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까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건데 자, 김현아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네.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법무부의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 저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왜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거의 800명에 육박한 지금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요양병원, 요양시설들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의료 인력들 또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치소에서 지금 집단 발병이 되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K방역 완전히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뭐 치료제 얘기도 하고 있고 백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치, 저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입장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의 견해였는데 이재명 기자,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법무부랑 서울시가 법무부는 아니 뭐 서울시랑 송파구가 나중에 하라겠다라고 하고 서울시는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소위 왜 책임을 떠넘기느냐? 그러니까 먼저 법무부가 자료를 냈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서울시랑 지자체 송파구가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가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4개 기관이 충분히 협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부는 재반박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인정한 건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교정시설이라는 건 결국 법무부의 책임하에 감독하에 관리하에 있는 거죠. 그것이 지역사로 번졌을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지자체가 관련이 있겠으나 그 내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할지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논쟁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법무부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도 국비로 다 검사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무슨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어떻게 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 예산의 가장 우선순위가 코로나 예방, 코로나 그다음에 조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법무부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전수조사를 못한 건지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를 제공하지 못한 건지 그게 맞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이미 너무 사태가 악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지금부터라도 뭐 누구 지금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법무부가 책임하에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겠죠.